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볼 자료, 아마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죠.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라 이리저리 정치적인 공방이나 여론이 참 뜨거운데요. 오늘은 그런 바깥의 소음은 잠시 꺼두고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정책의 뼈대를 한번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공식적이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2025학년도부터 갑자기 늘어난 2,000명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 대체 정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숫자를 뚝딱 만들어냈고 또 전국 대학들에 어떻게 나눠준 걸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정부 최고 감사기관이 직접 파헤친 그 결정과 배정 과정의 진짜 민낯을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자료는 바로 감사원에서 내놓은 공식 감사 보고서입니다. 뜬구름 잡는 추측이나 카더라 통신이 절대 아니고요. 감사원이 직접 서류 뭉치를 뒤지고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밝혀낸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팩트와 시스템적 결함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해 볼 흐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 숫자가 나온 수학적 계산의 문제. 둘째, 현장 점검도 없이 이루어진 배정. 셋째, 들쭉날쭉했던 일관성 없는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마주하게 된 교육 현장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챕터.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숫자가 나왔는가 하는 수학적 계산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았던 논리가 이거였어요. 2035년이 되면 의사가 무려 1만 5천 명이나 부족해진다. 그런데 감사원이 보니까 이 계산법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1단계로 현재 의료 취약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를 약 5천 명으로 잡았고요. 2단계로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2035년에 부족할 인원을 1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냥 이 두 숫자를 더해버린 거예요. 5천 더하기 1만은 1만 5천. 얼핏 들으면 명쾌해 보이죠? 그런데 감사원은 바로 이 단순한 덧셈이 아주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계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가 쏙 빠져 있었거든요. 바로 앞으로 10년 넘게 우리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출산은 의료 수요를 줄게 만들고 반대로 고령화는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잖아요. 즉 2035년이 되면 현재 부족하다는 그 5천 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인구 변화에 맞춰서 원전이 달라져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깡그리 무시한 채 현재의 숫자를 10년 뒤의 미래 수치에 그냥 턱하니 더해버렸다? 감사원은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은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현장 점검 없는 배정. 서류만 믿고 덜컥 정원을 나눠준 실태입니다. 대체 이 막대한 정원들이 전국 대학에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충북대학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원래 의대 정원이 4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단번에 200명으로 뜁니다. 무려 4배 이상 폭증한 거죠. 충북대뿐만이 아니에요. 전국 곳곳의 대학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기죠. 대학들은 이 수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가르칠 준비가 진짜 되어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까 배정위원회가 대학들의 배정을 해주면서 현장 점검을 단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단 한 차례도요? 학생들이 공부할 강의실은 있는지, 실습실은 충분한지, 가르칠 교수님은 계신지 두 눈으로 확인조차 안 하고 오로지 대학들의 책상 위로 제출한 서류만 믿고 수백 명씩 정원을 꽂아준 겁니다. 서류상 계획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다들 아실 텐데 이 가장 핵심적인 검증 단계가 통째로 징발해버린 셈입니다. 10번째 챕터 일관성 없는 기준입니다. 현장에 안 갈 거면 룰이라도 공정해야 했을 텐데 과연 그랬을까요? 잣대가 아주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해당 지역의 인구가 적다는 딱 하나의 이유로 정원을 8명 깎였어요. 그런데 카톨릭 관동대는 똑같이 인구가 적은 문제에다가 실습 여건 부족까지 정원을 깎일 사유가 무려 4개나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 명도 안 깎이고 100명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감점 사유가 아예 없었던 동아대랑 똑같이 100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정말 일관성 없는 배정 결과죠. 게다가 이 절차적 공정성에 쐐기를 박는 사실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아까 49명에서 2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정원이 뛴 곳이 충북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원을 클지라고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배정위원회에 다름 아닌 충청북도의 고위 공무원이 위원으로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심판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인데 이걸 누가 100%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건 지금부터입니다. 수천 명의 의대생 운명이 오가는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제대로 된 구체적인 회의록조차 남아있지가 않아요. 왜 A대학은 깎고 B대학은 봐줬는지 그 근거를 증명할 자료가 파기됐거나 아예 처음부터 작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도 이 부분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고 콕 집어서 경고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투명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챕터. 정책의 서류박 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속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시죠. 행정이 뒤죽박죽이면 동줄, 즉 예산도 꼬이기 마련입니다. 당장 정원을 폭탄처럼 껴안은 대학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가장 많은 정원을 챙긴 충북대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엄청 넉넉하게 받아내서 원래 계획에도 없던 시설 공사까지 슬쩍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강원대는 어땠을까요? 당장 2026년에 들어올 증원된 학생들이 써야 할 아주 필수적인 해부학 실습실 지을 돈 좀 달라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해부학 실습실도 없이 수많은 예비 의사들이 허공에서 실습을 기다려야 하는 진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감사보고서가 짚어낸 우리 의료교육 현장의 현주소, 생각보다 훨씬 뼈아픕니다. 학생들 가르칠 전임 교수님, 턱없이 모자랍니다. 폭증한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실 앞서 보신 것처럼 없고요. 예비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임상 실습 병원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설상가상으로 교육부가 마음이 급해서 부랴부랴 졸속으로 입찰을 넘긴 8개 대학의 시설 공사는 삐걱거리며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위기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숫자 채우기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요. 이번 감사원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정책을 밀어붙이는 속도에만 집착한 나머지 튼튼해야 할 교육 인프라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사실이죠.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2,000명이라는 숫자 이면에는 단순히 빈 의자를 채우는 걸 넘어서 실력 있고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야 한다는 본질이 숨어 있잖아요. 절차는 무시되고 인프라는 준비되지 않은 이런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고품질의 의학교육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 쉽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슈, 깊이 있는 시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